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톡토로 투게더 3 공개방송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인스타그램 저희 계정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대천재 샘토로님께서 역작을 만들어주셨어요. 저희가 처음 시안을 받아 들고서 둘 다 깍소리를 지르면서 방방 뛰었거든요. 정말 귀엽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는 스티커 컨셉으로 그려주셨는데 여둘톡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인상적인 멘트들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톡토로들이 너무 귀엽다고 깍깍 소리를 질러주셨죠. 네. 나대라, 여자는 풍채,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인생은 기세다, 자화자찬 일희일비 등등의 여둘톡 세계관 안에서의 명언들이 모여있는 총집합된 그런 스티커 컨셉의 포스터입니다. 많은 톡토로 분들이 요거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출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추진해 보려고요. 네. 자, 톡토로 투게더 3 공개 방송이 4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건국대학교 새천년 기념관에서 열리죠. 티켓 예매 오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언제죠? 이번 주 수요일 3월 19일 정오입니다. 오후 12시에 예스24 티켓을 통해서 오픈이 되고요. 우리가 1회에 300석, 2회에 500석이었잖아요. 네. 이번 3회에는 그 둘을 합친 800석 규모입니다. 네. 첫 회 그리고 두 번째 회 모두 톡토로 여러분들이 매진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넉넉한 좌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3월 19일 12시 점심시간 시작할 때죠. 요때 회의가 길어지다가 예매 시간을 놓치거나 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9일 낮 12시에 예매가 시작됩니다. 우선 좌석이 많으니까 좀 낫겠지 싶기는 합니다만 또 모르니까 우리 티켓 요정 티오님께서 자신의 티켓팅 노하우를 대방출해준 121화 티켓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편을 미리 들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건국대학교 새천년 기념관이 지하철역에서부터는 학교를 좀 쭉 통과해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곳에 있는데 경사가 없는 평지이고 4월 말이면 날씨가 좋잖아요. 저희도 답사를 다녀왔는데 건국대 안에 유명한 호수도 있잖아요. 그 호수변을 끼고 따라서 걷는 코스라서 걷는 길도 예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9일에 티켓팅 다들 성공하셔서 4월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40화. 우선 톡가를 갈기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어 둘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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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파워 소리에 조금 힘이 없지 않나요 오늘? 그래도 쥐어 짜낸 거예요. 이번 140화 제목은 오늘 우리의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예요.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하나 씨랑 저랑 보통 일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저녁을 좀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든요.
오늘은 하루 종일 둘 다 너무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뻗어 있다가 이 시간쯤에는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각자 핑계를 계속 뭔가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고프다며 뭘 꺼내 먹고 요것만 먹고 갈까? 차 한 잔 마시고 갈까? 이러다가 나 오늘 일찍 일어나서 나 잠깐 잘게. 낮잠도 자고 활용점정이었던 게 저희가 집에 고사리가 되게 잘 자라요. 그 고사리 품종이 뭐였죠? 후마타 고사리요. 후마타 고사리라고 하는 품종이 저희 집의 기후랑 뭔가 맞는지 되게 풍성하게 잘 자라서 그 고사리한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뭐였죠? 티나터너. 어린 톡토로들은 모르시겠지만 알아듣는 톡토로들이라면 건강검진 하셔야 된다. 티나터너라고 옛날에 이 아주 순 많고 풍성한 머릿결에 헤어스타일로 유명했던 팝 가수가 있는데 네. 그분의 이름을 따서 우리 고사리가 아주 수치 많고 잘 자랐기 때문에 티나라고 불렀죠. 네, 이렇게 장명하는 센스도 우리가 옛날 사람임을 숨기지 못하는데 이미 다 들통났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그래서 이 티나를 좀 가지치기를 해서 근데 고사리들이 그 뿌리를 뭐라 그러죠? 몰라. 오늘 자른 부분 말이 있던데 약간 거미 다리처럼 털이 부숭부숭 나 있는 그런 독특한 뿌리죠. 이름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잘라서 흙에다가 살짝 가볍게 심어주면은 또 거기서 자라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성한 아이를 좀 뿌리치기를 해서 옮겨 심어줘야겠다, 작은 데다가. 이런 얘기를 주중에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약간 일하러 갈 시간을 늦추는 핑계로 오늘 고사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평소였으면 녹음해야 되니까 뭐 다녀와서 하든가 다음 주에 하자. 아니면 햇볕 있을 때 낮에 하자 이랬을 텐데 갑자기 둘이 너무 위기투합해서 고사리. 오늘 저녁은 고사리의 저녁.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 그래서 제가 폿 세일할 때 사놨던 너무 예쁜 토분이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이 고사리를 심어줘야겠다 라면서 둘이 한 명은 신나게 자르고 한 명은 신나게 심고 그 작업을 해 다 떨어지고 저녁 8시에 왜 하냐고. 그리고 우리 대화도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뭔가 다른 거리가 있기만을 바랬던 두 사람이 묵묵히 그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도망칠 구석이 없다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8시 반에야 옷을 깨어입고 이렇게 녹음실에 왔습니다. 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은 저녁 9시가 넘은 시각이고요. 근데 참 선우 씨 우리가 140화나 여둘톡을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조금 무기력한 날도 있고 오늘은 몸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날도 있지만 해야지. 서로 조금씩 힘을 북돋우기도 하고 같이 가자 해서 꼬드기기도 하고 해서 녹음을 해왔고 그치.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좀 에너지가 있어서 우쭈쭈쭈 하면서 왔었는데 오늘은 그냥 양쪽이 다 구멍이었던 거야. 그리고 녹음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것은 아니었지만 보통은 하고 싶은데 좀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오늘은 좀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걸 펑크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또 화요일 출근길에 여덟톡을 들어야지 생각하고 있는 톡토로들의 여러 무형의 얼굴들을 떠올리면은 그래 녹음해야지 이런 마음은 들지만 근데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개인적인 층위와 사회적인 층위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어제 집회를 다녀와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집회는 힐링이다. 집회 다녀오면 힘이 난다. 지금 SNS 등을 통해서 조각난 정보를 보는 것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목청껏 구호를 부르짖고 뜻을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제가 3월 15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가 내내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그 선고가 난다 안 난다 이런 게 계속 말이 바뀌면서 긴장을 해 있던 때였고 이게 선고 전에 아마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나갔지만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어제 100만이 넘을 거라고들 얘기했었죠. 네. 체감상으로도 12월 14일 여의도 집회 이후로 정말 사람이 많게 느껴졌어요. 우리 근데 여의도 집회는 안 갔잖아. 여의도 갔었지 우리. 12월 14일 날 안 가고 우리는 그 전주에 그 전에 갔나? 7일 날 갔지. 갔나? 응. 그때는 우리 북토크 하느라고. 광양 갔었구나. 음. 여튼 보통 경복궁 역으로 갔을 때 이쯤부터 집회가 시작이고 쭉 걸어가면 이쯤이면 그 무리의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정도 감이 있었다면은 어제는 그 몇 배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복궁 역에서부터 그 인파와 깃발들을 다 구경하면서 쭉 끝까지 가봤죠. 오늘 인파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거의 뭐 동십자각도 훨씬 넘게 쭉 사람들이 앉아서 모니터도 워낙 많고 굉장히 방대한 그런 집회에 군중들이 모여있는 것을 약간 벅차서 바라보면서 그쪽까지 걸어간 김에 우리 저기 안국동에 있는 어니언에 가서 빵을 좀 사가지고 올까? 이런 얘기를 하며 그곳까지 걸어갔죠. 참고로 저희는 요즘 집회에 갈 때마다 사대문 안에 있는 맛집과 코스를 연결해서 집회 이후에 저녁을 좀 맛있는 데서 먹고 오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좀 보상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빵을 사러 안국역에 있는 그 어니언 빵집에 가는데 그쪽에 탄핵 반대 집회가 헌법재판소 가는 길로 해서 좀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광화문에서부터 헌법재판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순식간에 이 집회의 성격이 바뀌면서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도 달라지는데 그것의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참여하고 있던 그 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런 구호를 외칠 때 그 공격성과 그리고 그 전까지 집회를 평화롭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태도로서 드러났다면은 그쪽에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분위기는 훨씬 무질서하고 비상행동에서 주최하는 탄핵 촉구 집회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발언의 신청을 받아서 평등하게 시간을 부여하고 질서 있게 집회가 유지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면 탄핵 반대 집회는 완전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아무나 스피커를 가져와서 그 확성기 소리로 정말 고래고래 어떤 논리나 어떤 주장이 정연하게 전개되지 않는 그런 욕설에 가까운 감정 분출을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어떤 화를 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나 싶은 그런 무서운 사람들도 꽤 보였고요. 저희는 그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빵을 먹겠다고 그 와중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음에도 그 한 10몇 미터 정도를 그 아수라장 속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그때 우리가 멘탈이 탈탈 털린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길진 않았지만 굉장히 기가 빨리는 경험이었죠. 그리고 하나 씨랑 저랑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폭주족들이 막 차창을 내리고 시끄럽게 음악을 틀면서 막 이렇게 칼치기를 하면서 운전을 할 때 그렇게 시끄럽게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틀고 있는 음악의 취향이 좋은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식과 네. 내용은 같이 간다. 한 가지만 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데 어제 안국역에서 그 이론이 검증되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빵은 맛있었지. 빵 사와서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오늘 빵 너무 많이 사왔다 그랬는데 그거 다 다 먹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빵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맞아요. 뭔가를 막 준비하거나 이러기도 싫으니까. 차리기 간단하고 맛있고.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내란이 발발한 때로부터 100일이 넘게 지났는데 1년에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분기가 지금 국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냥 백지 상태로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리에 나오고 있는 거고. 집회에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힘을 얻는 만큼 뜻을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들 속을 통과했더니 그 면면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직시하게 된, 목도하게 된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저 인간 하나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절차를 밟아서 체포를 해서 잡아놨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위헌을 해가며 그렇게 풀어주는 꼴을 보고 그리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뇌부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려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썩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믿을 수 없는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또 우리의 인지 자원이 막 쓰이고 바닥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 구속 실질 심사와 체포 적부심, 어떤 것은 날짜로 계산하고 어떤 것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금 구속 취소를 해버리는 게 되게 자의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섞어서 해석을 했잖아요. 네. 심지어 시간으로 해도 충족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구속이 합당한 건데 그거를 취소를 시켜버린 거잖아. 그리고 석방을 하고. 그 나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4.4.5입 개헌 이후로 맞아. 이렇게 아니 뻔히 눈앞에 보이는 진실이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바본가? 이런 역사가 다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4.4.5입 개헌처럼 이 말도 안 되는 합법적 탈옥이라고 말하는 이 짓거리도 명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죄해야 되고. 1954년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 재적 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개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한 명 차이로 표가 부결이 됐는데 3분의 2의 숫자가 135.333333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4.4.5입이라는 게 반올림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5.3명이 말이 안 되니까 135명의 투표로 된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서울대 교수인 대한수학회장을 동원을 해서 이거를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민들도 아, 교수의 권위, 수학회장의 권위라는 게 저런 식으로 땅에 떨어질 수 있구나. 어떤 권력과 영합해서 저렇게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구나라고 아마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겠죠. 우리가 지금 법원과 검찰에 느끼고 있는 이런 배신감과 분노처럼. 국민들이 두 눈을 버젓이 뜨고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정말 나날이 너무 놀랍죠. 놀라움의 갱신이 100일이 넘게 이어진 셈이죠. 그동안 나라의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되었다면서요. 이 민감 국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위험 요소가 있는
나라로 분류가 된 거죠. 우리도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민주주의 국가로 알고 있던 곳에서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리고 100일이 넘도록 그 대통령이 체포되었다가 다시 풀려나고 이런 일을 그 나라가 겪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아직까지 체계가 자리 잡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나라의 신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땅에 떨어진 셈인데 어제 안국역 근처에서 본 분들은 성조기를 잔뜩 들고 있었잖아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죠. 며칠 전에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리 아파트 옆 라인에 사는 김민철 작가를 만났는데 그날 제가 잇몸이 너무 부어서 치과를 다녀온 날이었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요즘 뭐 스트레스 많았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12월 3일 이후로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대답을 했어, 철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민철 작가도 나도 너무 일에 집중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는 아니죠. 맞아요.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집단적인 어떤 변화를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지금 100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으면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인용 선고를 언제 할 것인가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떤 불안함, 스트레스 이것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12월 3일 이후로 속보가 붙어 있는 그런 뉴스를 몇 개나 봤을까요? 그리고 내가 요새 더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런 게 뉴스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김새로운 배우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어요. 한국 여성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너무 억울하게. 너무 안타깝게. 맞아요. 그 자살 소식도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는데 그 이후에 그 죽음을 둘러싸고 김새로운 배우가 어떤 정황 속에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립되어 있었는지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참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죠. 너무 화가 나죠. 우리나라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던 손정우를 잠깐 구속했다가 지금은 풀어준 나라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큰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 성착취를 떠나서 재능 있고 잘 알려진 여성 연예인들의 죽음을 너무 여러 번 목격하게 되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참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물론 김새로운 배우도 잘못을 저지른 게 있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크게 냈죠. 그런데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몇 년 뒤에 방송에, 영화에, 드라마에 복귀해서 활동을 할 기회를 얻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잖아요. 여성 연예인들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삐끗했을 때 그것을 사죄하고 자숙하고 일정 기간을 보내고 나면 또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잇몸이 많이 부어서 처방받은 항생제와 진통제를 이제 오늘 아침까지 다 먹었는데 잇몸이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오늘부터는 이게 환절기라서 그런지 저의 고질적인 환절기 알러지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완전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채기를 막 몇백 번을 하고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코 아래가 지금 다 헐어 있는데 이래저래 뭐가 많이 겹친 거죠. 이럴 때는 쉬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선우 씨가 나의 대화 상대가 아니고 오늘 인터뷰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열심히 했겠지만 정말 힘들었겠죠. 아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다.
근데 아까 오늘 진짜 녹음하기 싫다. 이렇게 싫은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녹음을 하기가 싫어라기보다는 녹음하러 무엇도 하기 싫은. 맞아. 오기까지가 집을 나서기가 싫은 거지. 또 그쵸.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서 좀 며칠 따뜻함을 즐기다가 갑자기 밖에 막 찬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체감 기온이 훅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또 이불 밖은 무서워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죠. 근데 또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니까 약간의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효능감? 할 일을 하고 있어라는 느낌이 또 약간 자가 발전이 되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네요. 맞아요. 항상 출근하기까지가 제일 싫잖아. 또 맞아. 막상 사무실에 앉으면 뭐 하게 되죠.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선우 씨랑 얘기하는 것은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행위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로 너무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닌 일을 오늘은 제목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대로 걸어놨으니까 너무 정성을 다해서 말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막 용을 쓰진 말자. 오늘은 의식의 흐름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왔어요, 저희도. 그리고 이런 말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가 북토크를 다니면서 톡토로들을 만나면 항상 저희를 굉장히 생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상정하고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언니들은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이런저런 것들도 병행하고 있죠? 언니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또 뭐 취미생활도 즐기죠? 공연도 보러 다니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답하거든요. 원래 남들의 인생은 그렇게 바빠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대부분은 SNS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판별을 하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는 그럴싸하게 뭔가 일을 했을 때 그 성과를 올리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뭔가 멋있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을 기록해두고 싶어서 올리거나 하는 건데 남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에센스로 뽑아낸 반짝이는 순간들만 보다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 자신의 기운 없고 부정적이고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시기를 다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빛나 보이는 삶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그런 방식으로 비교하는 건 굉장히 부당하죠. 톡토로 여러분께 저희의 초라한 쓰레기 데이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는 아니겠구나. 녹음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날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뭐 잇몸이 붓는다거나 너무 무기력하고 낮잠이 막 쏟아진다거나 이런 것은 또 몸이 보내는 신호잖아요. 이런 걸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맞아요. 저는 며칠 전에 한동안 이 감기 기운 때문에 온몸이 너무 쑤시고 아프고 막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쉬었다, 잘 잤다, 뭔가 충전된 느낌이 없이 오늘은 여기가 아프네, 오늘은 저기가 아프네 라고 고통을 인지하면서 깨는 기간이 쭉 이어졌어요, 한동안. 그래서 제가 하나 씨한테 왜 박상영 작가님이 트위터에 쓴 문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쓴 줄 알았어 그랬던 거 기억나요? 어떤 거였죠? 이 몸뚱아리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맞아. 그런 문장, 이거 내가 쓴 줄 알았어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제가 아픈 거였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더니 지금 목이 염증이 되게 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편도선도 이렇게 부어 있고 콧물도 많이 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고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약을 먹어서 내가 물리적으로 나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지금 몸에서 염증 반응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아픈 게 당연하다. 이거는 괄호 속에 있는 문장이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들었던 게 저한테는 약간 이 단기적인 무기력에 바닥을 치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뭐
그냥 영원한 쓰레기는 아니고 이 지금 몸이 몸뚱아리로 아프니까. 평생 살지 않아도 바닥을 치고 조금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치. 하는. 약을 먹어서 이 몸뚱아리 잘 고쳐서 잘 써봐야지.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소리째로 오면서 약국 들러가지고 알러지 약을 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돌고 있는지 아까 콧물 계속 흘리던 거에서 이제 나아졌다. 다행이네요. 좀 살겠네요. 아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에는 초반이든 후반이든 나올 거라고들 하는데 지금 목요일 금요일이라는 설이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들톡 이 방송이 올라가는 화요일에 선고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기각된다면 탄핵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다음 여들톡은 녹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대통령 업무에 그가 복귀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와,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팟캐스트나 녹음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오히려 더 만국의 톡토로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걸 해야 되나? 거리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탄핵 선고가 인용이 된다.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녹음해야죠. 지금 머릿속으로 가정을 떠올려 봐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가능성이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가상회로를 돌리고 있는 일 자체가 맞아.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니 우리가 뭘 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국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네. 만약에 톡토로들도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탓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출근을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뜬금없이 고사리 뿌리 잘라서 옮겨 심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되게 무기력할 때 은근히 좋은 처방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 맞아요.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까 둘이 말없이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협동을 해서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보람 있기도 하고 좋았어요. 흙냄새 나고 하는 것도. 그리고 눈에 딱 보이는 성과가 즉석에서 나타나잖아요. 헌재처럼 계속 미루지 않고 그 새로 심겨진 예쁜 폿 화분에 고사리가 티나의 주니어가 생겼을 때 되게 즉각적으로 기분이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와중에도 뭔가 나를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고양이들의 요구에는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고양이 뚱냥이 티거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술. 전신 마취를 하고 이를 다 뽑는 수술을 했어요. 구내염이 심해서 아마 고양이와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이 잇몸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치아를 뽑아주는 게 삶의 질을 올려준다고 하거든요. 저희로서는 아주 큰 결정이었습니다. 15세 고양이의 전발치 수술을 하는 게 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좋을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요. 무거운 결정을 내리고 수술을 시켰는데 사실 별 생각이 또 다 들죠. 얘가 나이가 많은데 이 수술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취라는 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애가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이가 그렇게 상태가 잇몸 상태가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게 헛고생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고.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수술을 시켰는데 한 7시간 정도 입원을 해 있다가 집에 데려왔더니 퇴원을 한 그날 저녁부터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티거 밥 먹이는 게 좀 낙인 것 같아. 맞아요. 애가 잘 먹으니까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하면서 밥 먹이고 약 먹이고. 그리고 이 작은 존재가 물론 그렇게 작진 않죠. 아니야. 살이 얼마나 빠졌는데요. 요즘은 살이 빠져서 5kg대 중반밖에 안 나가요. 이 조그만 아이가 이제 뚱냥이가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애써서 회복을 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게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내 자신이 너무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기쁨? 이 생명체가 자기 몸이 조금 나아지겠다고 열심히 먹고 잘 쉬고, 그리고 나머지 고양이 2마리도 고양이들이 수술받고 오면 처음에는 낯설어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얘가 병원에서 묻혀온 여러 가지 다른 냄새들이 있고, 또 진통제 패치를 붙여놓는 바람에 이제 그걸 떼지 말라고 옷을 입혀놨는데 이상한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고 냄새도 달라져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를 싫어하는 표현을 막 하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다시 우리 티거구나를 알고 받아들여 주잖아요. 근데 그 모습도 너무 대견한 거죠. 큰 일을 겪고 다시 약간의 안정기가 된 거죠. 우리 고양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처럼 굉장히 무기력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양육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고양이들 보면서 그래도 기운을 내고 좀 마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식 크는 거 보면서 힘이 난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였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또 아주 우리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고 힘든 와중에 티거 수술까지 시키느라고 저는 추천사 원고 마감일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 책임감 때문에 느끼는 또 스트레스도 크겠죠. 양육자들이 느끼는. 그럼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뭔가는 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고사리도 옮겨 심었고 고양이들도 돌봤고 하나 씨는 보일러도 고쳤잖아요. 고쳤다고 말하기에는 좀 캥기지만 에러가 이 추워진 날에 에러가 떠가지고 집이 그러면 식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에러 코드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뭐 드라이버를 들고 가서 나사도 한번 돌려보고 뭐 콘센트도 한번 뺐다 꽂아보고 근데 뭐가 안 되는 듯 하더니 우웅 하고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묘한 효능감을 느끼며 오늘 뭐라도 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주 큰일을 했어요. 그쵸? 저는 보일러 수리기사 아저씨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씹혔어요. 하지만 내가 해냈어. 그리고 내일이 되면 아마도 너무 상태가 안 좋지 않은 한 탁구를 치러 가겠죠. 오늘도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스튜디오 토림 티머그에 차를 마셨어요. 식물도 돌봤고 고양이 약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녹음도 하고 있죠. 꼭 해야 되는 일을 좀 하고 그리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이럴 때는 미뤄도 돼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세수. 나 오늘 세수 안 했어. 양치질은 했습니다. 그래, 선우 씨랑 저랑, 선우 씨는 오늘 했나? 안 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마이크로만 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러워요. 만약에 여기 세수도 하고 얼굴 단장도 하고 머리도 드라이하고 이래야 되면 얼마나 귀찮겠어. 우리가 유튜브를 안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선우 씨는 오늘 플룻 연습도 했잖아요. 네. 플룻 연습은 하나 씨한테 탁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뭔가 해야 돼서 한다기보다는 시간이 나면 즐겁기 위해서 하는 일? 그런 일들은 컨디션이 이렇게 바닥일 때도 하기 싫지 않죠.
제가 차를 마시거나 탁구를 치거나 아니면 선우 씨랑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거나 고양이를 껴안고 낮잠을 자거나 낮잠은 일이 아니지. 근데 그런 나 자신에게 좋은 활동인데 내가 컨디션이 바닥일 때도 기꺼이 하고 싶은 그런 활동들 그런 게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뭐를 막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 낮은 에너지 레벨로도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막 요리를 해서 밥을 챙겨 먹을 수는 없지만 어제 좋아하는 빵집에서 사온 빵을 먹을 수는 있잖아. 그런 것들로 하루를 그냥 채우면 또 그 기분이 영원하진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 빵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리고 저는 젤리도 막 먹었잖아요. 하리보 곰돌이 사워 곰돌이 젤리를 막 먹었는데 너야 호르몬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호르몬이 저 지금 먹은 거 아니야? PMS 기간일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너무 많은 것이 겹쳤다. 호르몬은 과학이죠. 그래, 내가 아니라 호르몬이었어, 오늘 나는. 근데 이럴 때 몸이 땡겨 하는 이런 빵이라든가 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와구와구 먹고 나면은 현타가 세게 올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은 어쩔 수 없어. 나한테 이게 필요했어. 필요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젤리 먹고 양치질을 한 게 어디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식생활이 계속되진 않잖아요. 하루 이틀 그렇게 먹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느끼면서 내가 오늘 초고속 노화를 했어.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또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가끔 이런 일탈적인 일들이 있을 때가 있고 그것도 몸이 원할 때는 필요하기도 한 거죠. 거기에 내가 몸으로서 일탈을 했다고 해서 내 정신까지 거기에 내어주지는 말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 또 너무 힘들지 않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내가 지금 영아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영하의 기온? 아니 영아. 애기들은 밥만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만 잘 싸도 어른들이 아이고 이쁘다 해주잖아요. 나 48세인데? 48세의 삶이 매일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어쩌다 하루 정도는 그런 날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미리 컨디션 좋을 때 우리를 위한 방송을 녹음을 해뒀죠. 아주 성실하게 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140화를. 84화 기분 전환의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다운이 되거나 이런 날을 보내고 나서 다시 좀 회복하고 싶을 때 어떻게 기분을 전환할지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해둔 84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105화 멘탈 관리가 필요해요. 편을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100일이 넘게 우리의 인지자원을 갉아먹는 이런 국가적인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멘탈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또 비슷한 주제로 51화 불안을 다스리는 법이 있었네요. 여들톡의 인기 회차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도 불안의 일종이죠. 51화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좀 다독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어제 저희가 겪은 것처럼 약간 인류애가 파사삭 할 때 최근에 방송했던 회차죠. 137화 인류의 급속 충전 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을 때는 잠이 명약이잖아요. 네. 약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저는 지금 저녁에 알러지약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몽롱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40화 새해에는 잠을 잘 잡시다 편도 있었죠. 비타민C를 듬뿍 먹고 물론 그럴 때는 속이 쓰리지 않도록 또 위벽을 보호해야겠지만요.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섭취하고 잠을 푹 자는 것,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여둘톡 에피소드들 중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에피소드를 쭉 열거를 해봤는데요. 톡토로들이 이제 저희 캐릭터를 좀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죠. 아니죠. 이걸 아는 어느 톡토로께서 하나 씨가 우리 나이 드는 존재 북토크를 했을 때 하나 씨는 사인하느라 굉장히 바빴고 이제 제가 그날 북토크를 들으러 갔다가 엉겁결에 약간 결혼식에서 혼주라고 하죠. 결혼 당사자들이 굉장히 바쁠 때 이제 손님 접대를 하는 허허허 하면서 오셨어요. 약간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톡토로들과 이제 인사도 나누고 막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중에 한 톡토로께서 두툼한 파일을 건네시는 거예요. 이 클리어 파일 안에 프린트돼서 이렇게 종이가 꽤나 두툼한 그런 서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요 했더니 두 분이 이런 거 안 하시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해왔어요 라면서 지금까지의 여둘톡 에피소드 목록과 저희가 언급했던 여둘 애드 내지는 여둘 픽 아이템들과 그리고 그 회차에 소개했던 책이나 영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갖다 주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저희를 진짜 잘하는 분의 큰 선물이다. 라면서 또 되게 깨알같이 이거를 프린트로만 주시지 말고 파일을 좀 보내라. 파일을 또 보내주셨어요. 한 3번 정도 당부를 했는데 파일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든든하게 그 목록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140화까지 회차가 쌓였으니까 방송하면서 연결해서 들어봤을 때 더 재밌을 것 같은 회차는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참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안 할 걸.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두지 않아도 어찌어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당탕 쿵탕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그날 북토크에 또 다른 톡토로님께서 과자를 잔뜩 선물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과자를 되게 여러 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데 양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요즘 미쳐 있습니다. 차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그 과자를 하나씩 꺼내서 쏠락쏠락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가 과자 특집을 했을 때 저희의 취향을 간파하고 이걸 선물로 주셨나 싶은데 요즘 참 잘 먹고 있습니다. 이름은 픽업이라는 과자고요. 비초비처럼 이렇게 두 개의 두툼한 비스킷 사이에 초코가 들어가 있는데 참 괜찮습니다. 다크 맛도 있고 밀크 맛도 있는데 좀 다르게 둘 다 맛있고 저희는 다크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차나 커피랑 같이 먹으면은 정말 너무 훌륭해요. 크기도 조그매서 근데 조그만 거 한 개로 그치질 않아. 보통 앉은 자리에서 두세 개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주셨네 했던 게 바닥을 보여가고 있는데 이거 다 먹으면 또 저희가 사서 먹지 않을까 싶네요. 픽업이라고 하는 독일 초코 과자죠. 과자입니다. 네. 독일 초코 과자입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2025년 하포만 물병아리 톡토로님의 독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둘, 톡토로 톡! 파워!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도 잘 안 되네. 평소에는 약간 툭 치면 나오게 자동으로 됐었는데 가서 쉬어야 돼. 집에 가서 쉬자. 방금 들려드린 곡은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아, 사랑스러워요, 정말. 제가 플룻 연주하면 이런 기분이에요? 지금 들려드린 곡은 올해 70세이신 마산 하포만 물병아리 톡토로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둘톡의 기세편을 듣고 기세 좋게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셨어요. 지금 물병아리님은 남편분과 함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도 거실에다가 야마하 키보드를 설치해 두시고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고 계신데요. 여둘톡 듣고 함께하는 삶 너무 재미지다를 외치시면서요. 부모님을 뵈러 제주에 갔던 자몽토로님께서 이 현장을 급히 찍어서 편집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아버지 목소리도 들어가 있어요, 살짝. 하포만 물병아리님께서 제주에서 키보드 들고 가서 이제 연습하시는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한 2주 정도 뒤에 우리 자몽토로한테 녹음 한번 부탁해볼게요 라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딸한테 부탁할게요가 아니라 우리 자몽토로한테. 설마 서로 그렇게 부르시는 건 아니겠죠? 이 두 분을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몇 번을 뵀는데 참 이 모녀님이 표정이 너무 밝고 참 생동하는 기운을 이렇게 전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성인이 되어서 악기 연주를 취미로 삼는다는 게 어찌 보면 어린이들처럼 습득이 빠르거나 굉장히 고도의 연주까지 가닿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지 모르지만 스스로에게 정말 즐거운 일이거든요. 저도 그 즐거움 속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물병아리 님께서도 만끽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초등학교 교장이신 장토로 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물병아리 님 가족도 장토로님 가족들처럼 이렇게 여둘톡을 통해서 가족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서 참 부럽기도 해요. 저희 엄마는 여둘톡 안 들으시거든요. 지난 139화는 누가 교황이 될 것인가? 영화 콘클라베 편이었습니다. 이번 편에는 팟캐스트의 댓글보다 인스타 스토리로 콘클라베 관람을 인증해 주신 분들이 아주 줄을 이었어요. 맞아요. 영화 비주얼이 좋다 보니까 포스터 같은 거를 찍어서 저희를 태그해서 올려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이들 재밌게 관람을 하신 것 같습니다. 팟빵으로 딥토로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딥토로입니다. 이번 주 거 듣다가 너무 재밌게 줄거리를 말씀해 주셔서 중간에 여기부터는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부분에서 딱 멈추고 어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여둘톡을 중간까지 듣고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부에 이름이 여럿 나오고 디테일을 놓치기 일쑤였을 텐데 오히려 설명을 듣고 가니 보는 재미가 쏠쏠했고 작가님들이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도 영화 몰입에 전혀 방해되지 않고 더 도움을 주시는 그 설명 능력 정말 존경합니다. 이번 주도 여둘톡은 사랑입니다. 하트. 영화 마지막에 너무 충격받고 감동이 진해서 친한 분들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다녀와서 언니들 이야기를 더 들을 생각에 행복했고 역시나 제가 놓친 부분의 의미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괄호 열고 존을 선택하겠다라는 대사의 부분은 정말로 존이 다른 교황 후보 투표 대상인가 싶었어요. 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설명을 듣고 가셨기 때문에 이 몬시뇨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셨을 테니까 덜 헷갈리셨을 거예요. 네. 왜 몬시뇨리라는 사람이 2명 이상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안 듣고 가셨으면. 네. 영화 보고서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느낄 때 여둘톡에서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콘클라베는
보고 난 뒤에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류의 영화죠. 네. 아직 안 보신 톡토로님들이 계시다면은 극장에 있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관에서 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레에르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지난회 영화 예습 공지에 저도 콘클라베 보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 여들톡 들어야지 설레며 잠들었어요. 언니들의 추천이 아니었음 그냥 지나쳤을 뻔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게 된 건 완전 럭키비키요. 탄탄한 스토리, 감각적인 영상, 서사의 몰입을 돕는 압도적인 음악,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 대형 스크린과 빵빵한 사운드로 감상해야 더 좋겠더라고요. 교황의 의상 사이즈나 깨진 창문으로 불어오는 미세한 바람이 상징하는 바를 저는 캐치하지 못했었는데 언니들의 설명 듣고 영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같이 영화 얘기 나누니 참 좋네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호사를 누려 너무 행복해요. 영혼이 살찌는 보약 같은 여들톡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관람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참 기분이 네, 좋네요. 뿌듯하네요. 하늘바님의 댓글입니다. 영화 얘기 듣다 말고 5유로 결제해서 콘클라베 본 후 다시 이어듣고 있어요. 멋진 바티칸 스릴러였어요. 추천 감사해요 하셨네요. 바티칸 스릴러. 네, 5유로를 결제하셨다는 걸 보면 유럽에 거주 중이신 것 같고요. 진짜 누가 죽진 않지만 교황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 상황이 전개가 되지만 스릴러는 스릴러였네요. Y드림님께서 별 정보 없이 피곤한 상태로 영화를 보러 갔다가 조느라 앞부분을 뭉터기로 놓쳤어요. 유유. 그리고 중후반부터 봤는데 그래도 집중되었고 이 영화 참 묘하다 하면서 보다가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지금의 트럼프 시대의 위기도 우리나라의 정치도 생각나며 곱씹게 되더라고요. 급기야 책도 주문했습니다. 놓친 영화의 앞부분을 다시 보기 위해 또 극장도 가려고요 하셨네요. 맞아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확장성이 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밀바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나폴리 4부작도 읽고 콘클라베도 보고 여둘톡 지분 낭낭한 문화생활 누리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책은 어찌나 몰입해서 읽었는지 사권이 끝나갈 때 정말 아쉬웠고 읽는 내내 릴라가 너무 미웠지만 다시 읽는다면 감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그녀다운 퇴장이다 생각했어요. 콘클라베는 정말 예상 1도 못한 반전에 오히려 꽉 닫혔던 건 내가 아니었나? 그 편견에 틈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스토리, 영상미, 음악, 연기, 연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청주 독서대전에 언니들과 이옥선 작가님까지 오신 데서 궁디가 들썩들썩한 대전 톡토로입니다. 또 거기에 톡토로 투게더 소식까지. 둘 다 출근하는 날이지만 일 일찍 끝내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갈게요. 늦덕이라 톡토로 투게더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해서 꼭 가고 싶어요. 티켓팅 참전한 지 오랜데 손부터 열심히 풀어야겠습니다. 늘 감사한 언니들 4월에 만나요 하셨네요. 네, 청주 독서대전에 선우 씨와 저와 이옥선 작가가 함께 대담을 나누는데요. 아직 신청 오픈이 안 됐어요. 4월 1일부터 청주 독서대전 홈페이지 프로그램 사전 신청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긴 하겠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요. 청주는 저는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청주 정도로 규모가 있는 도시에 가본 적이 없다니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청주 사시는 톡토로 분들은 여기서 뵀으면 좋겠네요. 산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여둘톡 나오는 날에 맞춰 화요일 오전 조조로 딸토로랑 같이 콘클라베 보고 왔어요. 딸은 극 내향인으로 로렌스 단장님이 하기 싫다는데 자꾸 표 받고 알도 벨리니한테서 너 사실은 하고 싶지? 하고 오해받는 게 스트레스였다고 해서 빵 터졌네요. 마치 학교에서 반장 회장 하기 싫은데 강제로 시키는 느낌.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관리자의 고충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도 너무 공감되는 거 있죠. 일 터지면 고민할 새도 없이 척척 가서 님 그거 찌님? 묻고 이거 취조 아님? 고해성사 고고! 하는 추진력 뭐냐고요 진짜. 심지어 돌아가신 교황님 방에서 우는 장면도 보통 영화 같으면 길게 카메라 줌아웃하며 감성씬 조장할 것 같은데 여기선 응? 침대가 좀 이상한데? 하는 식으로 뜻밖의 전개가 되잖아요. 단장님 너무 열일하는 능력해 아니냐고요. 중간에 탐정 조수 씨가 뭔가 말하려는데 꽥! 말하지 마! 할 때도 너무 우프고 절제된 듯 아름다운 배경이며 조명이 인상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메시지가 참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영화가 전개가 빠르고 좀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뭔가 감정을 질질 끄는 게 없죠. 10월 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요 수상작 후보에 오른 작품들을 하나씩 도장 깨기 하며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번에 여둘톡에서 콘클라베를 다룬다고 하셔서 이건 에피소드 올라오기 전에 봐야겠다 하며 영화관에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교황을 뽑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보러 갔는데 저의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웅장하고 통쾌한 영화였습니다. 예전에 국제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콘클라베를 보면서 선거가 치러질 건물의 공사를 점검하고 100여 명의 추기경들을 맞이하고 응대하는 로렌스 단장과 선거 기간 동안 그들의 식사와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뒤에서 일하는 수녀님들의 모습에서 수많은 참가자들과 쉴 새 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들과 그 사이에서 컨퍼런스장을 바쁘게 뛰어다녔던 저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우 작가님이 마케팅, 이벤트, HR 담당자 등등 큰 행사를 준비하는 톡토로들을 샤라웃 해주셨을 때 괜히 반갑기도 했네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최다 수상작인 영화 아노라의 션 베이커 감독이 수상 소감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봐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여둘톡을 통해 사람들이 극장에 더 많이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극장 밖에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화관의 화면과 소리와 배속 없는 시간으로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감각해보는 것은 내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어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콘클라베 원작 소설도 소녀가 되어가는 시간도 꼭 읽어봐야겠어요. 좋은 영화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스포티파이에 테일러 스위프트 전시에 다녀온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다고 적어주셨어요. 10몇 년 차 스위프티라고 하시네요.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라고. 저도 언젠가 어딘가에서 두 분을 우연히 마주쳐서 톡토로는 어디에나 있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메일 마치겠습니다 하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어제 집회에서도 톡토로를 만났습니다. 아, 그쵸. 집회에서 만나면 정말 반가워요. 그죠? 그러게요. 근데 또 마침 그분이 즐거운 어른 책을 갖고 계셨어요. 맞아요. 보여주셨죠. 네, 반가웠습니다. 지난번에 워싱턴 DC에서 톡토로들의 오프 모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만난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워싱턴 DC에서 처음 만난 톡토로들. 안녕하세요. 숲소울입니다. 톡토로 모임을 가진다는 소식을 스포티파이에 남겼었죠. 톡토로들의 첫 모임을 마친 후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아요. 저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거주하며 이사하는 곳마다 현지에 적응해 살아가다 보니 한국인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너른 지평선이 펼쳐진 곳, 1년의 절반 이상이 겨울인 지역, 바닷가에서 돌고래와 거북이가 친구가 되는 한적한 곳에서도 살아봤죠. 그러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로 이사 오면서 여둘톡을 함께 이야기할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지 않던 카카오톡을 다시 설치하고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여차저차 찾아주신 한 분의 소중한 톡토로 분과 단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던 방이었는데
그분이 먼저 여둘톡에 우리의 존재를 알려보자고 제안해 주셨고 그분 덕분에 점점 많은 분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소소한 일상과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며 조용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몇 분이 먼저 모임을 제안해 주셨고 자연스럽게 첫 만남이 성사되었죠. 마침 이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했어요. 첫 모임 장소로는 넓고 편안하며 아름다운 공공장소인 뮤지엄 카페를 선택했어요. 첫 만남이라 떨리고 걱정도 되어 이야기할 주제를 미리 정리해 갔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여둘톡을 알게 된 계기,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 그리고 우리끼리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둘톡 속 기억에 남는 명언들, 모국을 떠나 살아가며 겪은 어려움, 미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문화적 차이나 견해 차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고 궁금했던 문화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에서 준비해간 한국 약과와 친구가 선물해준 초콜릿을 함께 나눠 먹었는데 이런 작은 순간도 너무 소중하고 즐거웠어요. 첫 모임을 마치고 나니 이 모임을 만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워싱턴 DC 톡토로들과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둘톡을 통해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낯선 곳에서도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신으로 작년에 한국 방문하셨을 때 장사롱에 머리를 하러 가셨는데 이 숲소울 토론님의 바로 앞 순서가 저였던 거예요. 인사 나눴던 그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선우 씨도 함께 가서 그 장사롱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희도 기억이 나네요. 네. 해외 톡토로 분들이 이렇게 현지에서 만남을 가지고 어떤 모임이 형성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실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톡토로 오프 모임을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겁고 편안한 대화였다. 이거 아닌가요? 톡토로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럼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네, 목사 톡토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네요. 콘클라베가 일으킨 나비 효과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목제토로입니다. 목사 제2의 줄임말이에요. 저는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여성 목사분이시네요. 오늘 이렇게 메일을 쓰는 이유는 지난주에 추천해 주신 콘클라베를 지금 막 비행기 안에서 보고 밀려드는 여운 탓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 덕분에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오스트리아 항공 만만세 찡긋. 음식점이나 여둘 애드 제품을 소개해 주실 때마다 귀국이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참 선우 언니가 소개해준 디 오디너리 세럼들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싱글 여성 목회자로서 카톨릭 교회의 수녀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종교와 교회라는 제도가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무게와 갑갑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제가 속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교단에서 여성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안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차별이 없을까요? 콘클라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합니다. 국적에 대한 차별, 학벌에 따른 서열 다툼, 돌봄과 양육으로 한정되는 일자리, 토크니즘으로 여겨지는 들러리 세우기. 토크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몰라서 찾아봤더니 AI가 토크니즘의 예시로 이런 걸 들어주네요. 성적,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으로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조직에 포함시키거나 평등하게 처우하는 정책 및 관행. 토크니즘의 뜻으로는 무의미한 거칠애나 명목상의 행동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아주 최소한으로 소수자를 포함시켜 놓고 뭔가를 시혜적으로 했다. 생색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토크니즘으로 여겨지는 들러리 세우기.
한국의 개신교가 오늘날 종교개혁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만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일은 물론 목사라고 말하는 일도 참으로 힘겨운 요즘입니다. 영화 콘클라베가 제 안에서 공명을 일으킨 이유도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희망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금단의 벽을 허무는 이야기가 2025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벽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어쩌면 오늘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지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어린 소녀들이 열린 문으로 달려나오던 것처럼요. 저는 독일 학생들에게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멋진 언니들의 신학을 가르치면서 금단의 벽에 조금씩 균열을 만드는 중입니다. 콘클라베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현경 교수님의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의 한 대목을 나누며 첫 메일을 살포시 닫아봅니다. 원래 여자는 태양이었다. 그는 참 인간이었다. 그런데 이제 여자는 달이 되었다. 그는 다른 것에 기대서 살며 다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낼 뿐이다. 그의 얼굴은 창백한 병색이다. 이제 우리는 감추어진 태양을 다시 찾아야 한다. 숨겨진 우리 태양을 밝히고 본래 우리의 선물을 다시 찾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울리는 외침이다. 이것은 누를 길 없는, 억누를 수 없는 우리의 욕구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완전한, 그리고 유일한 본능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온갖 찢겨졌던 본능들이 하나가 된다. 매주 울림이 큰 목소리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항상 영육간에 가로 열고 업계 용어가 나왔네요. 강혼하시길 여둘톡 들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셨네요. 영육간에 강혼하시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었지만 영육이 강건해지는 느낌입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영화를 보신 여성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주시니까 또 참 좋네요. 이 현경 교수님의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를 읽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푹 빠져서 읽었던 책이 여성 상징 사전이잖아요. 제가 상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도 하고 금빛 종소리를 쓰기 위해서 상징에 대해서 책들을 다시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았었는데 이 책이 있었으면 제 자료 수집이 정말 편했을 것 같아요. 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편집자이자 이 돌고래 출판사 대표님인 김희진 님이 앞에 서문을 쓰셨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할머니라고 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신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부분을 인격화해서 밖으로 꺼내놓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상상체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근데 기왕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다고 상상할 거라면 저는 그 존재가 아버지보다는 할머니인 게 훨씬 좋거든요. 제 정신건강에도 훨씬 더 좋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튼 그 아주 간단한 단어이지만 하나님 할머니라고 하는 그 말의 조합이 저에게 미친 영향은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이었어요. 목재토로님이 희망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머릿속으로 이게 누구에게는 허용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나 하는 어떤 논란들이 있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게 이론으로는 아주 오래 걸리는 변화일 수 있지만 그냥 그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실존할 때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목재토로님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톡토로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여덟톡 140화를 녹음을 끝냈습니다.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40화 주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였습니다. 네. 3월 19일 정오에 톡토로 투게더 예매 오픈 잊지 마시고요.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다음 주에 돌아올 수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